코스피가 실적 시즌에 어떻게 변할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이달 들어 내내 출렁였던 코스피가 실적 시즌이 시작하는 7월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돼요.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등도 예정된 만큼 다음 달에도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28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급등락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및 매도 사이드카가 10회 발동됐어요. 이 가운데 매수 사이드카가 5회, 매도 사이드카가 5회요. 서킷브레이커는 3번 발동됐어요.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됐을 때 각각 발동돼요. 특히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역대 발동 횟수가 11번인데 그중 3번이 모두 이달 발동됐어요. 이번 달 코스피 변동성이 그만큼 역대급으로 컸다는 의미예요. 이에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지난 24일 장중 97.78까지 치솟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증권가는 증시 자금이 일부 반도체 대형주에 쏠리면서 이들 종목의 주가가 외부 충격에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가 요동치는 구조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6일 종가 기준 56.48%에 달해요. 특히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출시되면서 변동폭이 한층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일례로 지난 26일 애플이 메모리 품귀에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차세대 칩 로드맵을 대폭 수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종가 기준 각각 5.30%, 8.36% 내리자 코스피도 5.81% 급락했어요. 애플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닫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이퍼스케일러들 역시 메모리 가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본 지출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영향이에요. 그러나 이 여파로 일본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권 지수가 하락했지만 코스피의 하락폭이 유독 더 컸던 데에는 이러한 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권가는 설명해요. 이재원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급락에 대해 새로운 대형 악재 봐요. 반도체 쏠림 포지션의 되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60%에 육박하면서 이들 종목의 주가 등락이 지수 등락과 연동됐다며 여겨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시가총액 상위주에 집중된 ETF 패시브 수급까지 겹치면서 작은 노이즈에도 매도 압력 크게 증폭됐다고 분석했어요. 이러한 변동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어요. 강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하반기 유동성 축소 및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부추길 수 있는 재료를 배제할 수 없어서요. 물론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반도체 종목의 2분기 실적 전망은 밝아요. 이미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요. 다음 달 7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4조 1천억 원, 23일 발표하는 SK하이닉스는 63조 2천억 원이에요. 최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범용 디램 가격 상승폭은 타이트한 수급 환경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공급사 기준 OPM 80%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 레벨로 인해 고객사의 가격 수용력이 약화하고 있어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으로 진입할수록 분기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다만 지를 사이클의 피크아웃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과거 사이클 대비 현저히 높은 절대 가격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되면서 메모리 공급사들의 이익 레벨이 업그레이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어요. 그러나 증시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은 우호적이지만은 않아요. 하반기 들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유가는 내려왔지만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고 미국의 시장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재만 하나증권연구원은 국제유가 하락과 같이 봐야 하는 변수는 미국의 시중금리라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실질금리 성장률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반영해 현재 4.4% 수준으로 미국과 이란 전쟁 발생 이전 수준 봐요. 높다고 전했어요. 이미 일본과 유럽이 기준금리를 올린대요. 미국도 이러한 인상 기조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금리 인상 횟수에 시장의 예상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회, 도이체방크는 2회 인상 등 여러 차례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와요. 이에 한국은행도 하반기 2회 올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인상 기조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요.
신현송 한은 총재는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신호를 거듭 발신하고 있어요. 하반기 국내외 금리 인상 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경제 지표 발표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7월 줄줄이 예고돼 있어요. 먼저 미국은 다음 달 2일 6월 고용보고서, 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 14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 15일 6월 생산자 물가지수, 28에서 29일 7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같은 달 22에서 23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7월 30일 8월 1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한국에서는 2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 16일 한은 금통위, 22일 6월 생산자 물가지수, 23일 2분기 국내 총생산 속보치 발표 등의 일정이 있어요. 김지현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FOMC가 시장 예상과요, 매파적 회의였다고 해석되면서 전반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축소 및 인상 가능성이 확대된 상태라며, 다만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연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이달 말 만료되면서 7월부터 국내 주식의 비중 축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돼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가능 비중은 최대 28.8%까지 확대됐으나 코스피가 한때 9,300선을 넘는 등 가파른 상승을 이어온 만큼 상당한 규모의 리밸런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리밸런싱에 대해 국민연금은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이 있다고 답했지만 증권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변준호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부터 여타 자산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스피가 2분기에만 약 80% 폭등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급격히 확대돼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어요.